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코로나 치료제 영상 꾸준히 찍어드리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할 말이 없네요, 사실. 신풍제약이 아시겠지만 그 남아공 임상이 이제 6개월 연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꽤 많이 나왔고, 이 구간을 들어가나 싶더니만 그대로 밀렸어요. 그래서 뭐 이미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뭐 벌어진 일이니까 뭐 말씀을 제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분석을 뭐 이거 어떻게 하냐 뭐에 대한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던 구간이 11만 5천 원이었어요. 뭐 하방으로 밀린다면 11만 5천 원까지 추가적으로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적으로 분석이 어떻네, 뭐 피라맥스의 가치가 어떻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되려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말했잖아요, 뭐 이런 말도 의미 없고, 뭐 맨날 뭐 좋다, 이거 신풍제약 좋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게 사실 신풍제약의 그 남아공 임상이 6개월 연장된 부분이 주말에 나왔죠. 주말에 나왔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뭐 신풍제약한테 뭐 저는 뭐 거듭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주도 아니고, 사실 신풍제약 주주도 아닌 놈이 뭐 저 떠드냐 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풍제약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신풍제약에 대한 관심도 사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대표성을 갖고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뭐 약간 그런 거죠. 뭐 동질감? 뭐 그 부분을 느끼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안 빠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상한가 폭이 30% 위아래로 30%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에 30% 올라가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하한가인 30%까지 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대응이 너무 아쉽다, 회사에서. 뭐 주주가치 재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많이 꽤나 드렸는데, 이게 지금 주말에 나온 이슈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남아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뭐 평일에 그런 악재라면 악재가 터졌다면 그 회사가 뭐 발빠르게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다른 일이 바빴는데 갑자기 남아공에서 직원이 말했겠죠? 대표님 이거 남아공에서 임상 6개월 연장됐다고 합니다 하면은, 장중에라면은 뭐 빠르게 대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뭐 얘기를 못한다거나, 혹은 기사화하는 거를 바로바로 대응을 못할 수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진짜 너무 많이 이해를 하면. 근데 이게 지금 주말에 터진 이슈거든요. 주말에 터진 이슈인데 오늘 월요일이 됐는데도 뭐 아무 얘기가 없다? 남아공에서 하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거고, 그 주말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있었단 말이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내부 직원도 뭐 휴가를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심지어 장 시작이 9시부터 4시, 3시 반에 끝나고 시간에 빼더라도 장중에 6시간 반이란 시간이 있고, 주말에 이슈가 터지고 아침 시간도 있고, 혹은 우리가 원래 이거 장 끝나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 라고 해도 지금 6시 47분입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지 않나. 사실 저희 허브경제TV도
최근에 홈페이지 도메인이 만료가 돼서 홈페이지가 안 들어가진다는 이제 그 아침에 그걸 받고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작은 작다고 하면 작고 뭐 저희가 보는 허브경제 TV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엄청난 회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그냥 이 한마디만 했어도 돼요. 아, 남아공에서 임상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이거 회사에서 빨리 알아보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라고만 했어도 이거 저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8%까지 빠지진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부강약품도요, 이 임상 연장됐을 때 하루에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임상 연장이거든요. 부강약품도 8월인가 6월에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1월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회사에서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렇게 주가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졌었지만 뭐 회복은 했어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발빠르게 대응을 하진 않았죠. 부강약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실망 매물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빨리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게 그 연장된 게 쓱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은 빨리 대응하는 사람들은 빨리 대응을 했고 미처 대응을 못한 사람들은 장 끝나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신풍제약은 어제였죠. 어제 얘기가 나오고 오늘 지금 24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 얘기도 없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뭐 회사에서도 아무 얘기 없고 뭐 오피셜한 공식적인 대응은 일단 없고 아니면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우리 신풍제약이 지금 찾아볼까요? 들어가질려나 모르겠네. 들어가시네. 팝업이 돼 있나 혹시? 저 없어요, 안내문도. 그러니까 임상에 대해서 이제 고지 같은 거를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 해놨고 뭐 기자를 통해서 뭐 기사한테 내용을 전달해서 뭐 내용을 또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가에. 주가의 생각도 없고 뭐 주가의 생각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어쨌든 간에 주식이란 게 직접 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매개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주가가 빠지면 왜 빠지는지 뭐 그걸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캔들 하나하나 가지고. 근데 이러한 큰 이슈,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얘기를 안 한다?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덕분에 챌린지를 동참하는 건 좋아요. 네? 역삼동이면 가깝네. 여기서 허브경제TV에서 역삼동이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주가가 빠진 거?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있나요?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주가는 11만 5천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가능성? 이건 회사 하기 나름이에요.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하던지 아니면 남아공 임상이 제가 봤을 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은요, 남아공 임상이 연장이 됐다, 남아공 임상이 저희도 이제 연장됐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늦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분들에게. 남아공 임상이 연장됐다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피라맥스 국내 임상도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12월이라든지 1월에 중간 발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믿고 이 피라맥스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18%까지 안 빠져요. 네. 주식도 대응이지만 그 회사도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제 말이 100%는 아니지만 뭐 여기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느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기회는 맨날 주니까 내가 좀 일단은 좀 대응을 하고 그 후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 같긴 해요. 천만다행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투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매수 매도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내 말이 맞았으니까 이거 빠진다, 야호, 내 말이 맞았다, 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저 이거 빠지는 거 보면서 진짜 제가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 식은땀이. 여기서 이제 쭉 빠지고 오늘 이루고 쭉 빠지는 거 보면은 이거 완전 진짜 이것도 장난도,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 말던가,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신풍제약에 대해서 피라맥스가 어떻고, 지금 남아공 임상이 어떻고 케냐 임상이 어떻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기만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사실 때 따로 드리지는 않겠고, 일단 두 번째까지 이렇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옛날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이 11만 5천 원 구간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 구간, 그러니까 뭐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을 우리가 못 봤다고 하면은 이 데미지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맞으니까 이게 데미지가 큰 거거든요. 근데 막말로 11월로 돌아가면 또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뭐 내일 장중에는 이 1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좀 볼 것 같고, 빨리 하루빨리 이거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 회사에서. 남아공 임상이 왜 연장이 됐고, 연장이 되는데도 이유가 있거든요. 뭐 자꾸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관계자 말이 나왔었어요. 뭐 바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연장을 했음에도 뭐 부작용이 없고, 실제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뭐 딱히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약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노이즈가 사실 없다, 이렇게 얘가 나와서 어느 정도 주가는 크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주주분들이 그 기사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자기 기사를. 네, 그러면서 저도 좀 부강약품에 대해서 이 1월로 좀 데드라인을 잡아 놓은 거는 본인들이 1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임상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월로 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았고, 사실 1월로 민 게 뭐 밀라면은 진짜 뭐 한 시원하게 뭐 1년 밀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먼 미래로 민 게 아니거든요. 부강약품 10월이었구나. 3개월 밀었구나. 그래서 이 3개월 민 거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이게 뭐 6개월, 1년 민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민 거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정도로 투심이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왜 밀었고, 왜 민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나서 이걸 바로 대응을 하기에는 뭐 좀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일 수 있지만 이거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 대표성을 더 가질 수 있고 주주들이 의심을 안 하고 주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제가 자꾸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주식이 매개가 될 수 있는, 주식이 매개가 왜 매개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매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내가 너무 좋아요, 삼전이. 근데 내가 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삼성전자에 너무 투자하고 싶어. 이 회사를 믿고 내가 이 삼성전자의 성장 가능성을 너무 믿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럼 2천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본사에 가가지고 내가 그 뭐 서울에 살고 있는 홍길동인데 내가 너네 회사에 너무 투자하고 싶어. 나 너네 회사의 장밋빛 미래를 봤어. 근데 2천만 원 투자금인데 받아줘 라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 쳐다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란 매개를 통해서 주식을 상장시켜서 우리 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니 주식이란 매개로 간접 투자를 하면 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주식 투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주식시장이 뭐 이건 뭐 딴 얘기지만, 유럽에서 이 남미를 개척할 때 내가 너무 남미에 금이 많다는 걸 알아. 그래서 금에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창출하고 싶은데 내가 당장 그 배에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배는 100명밖에 못 타. 근데 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막 200명, 300명 있어. 그러면 너가 대신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내가 너한테 분배를 해주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그 처음 만들어진 원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내 투자금을 거기다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금을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서로가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가. 물론 옛날에 뭐 남미, 뭐 1500년대에 남미로 건너간 그 배에다가 실시간으로 뭐 블루투스가 돼가지고 지금 금 상황이 어떻습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너무나 편하게 홈페이지에 공지 하나 올리는 것도 성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저 허브경제TV도 뭔가 이슈가 생기면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금방 합니다. 하물며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그게 어려울까요? 하물며 정말 이해를 한다 해도 지금 사건 상황에 대해서 파악 중이니 주주분들께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이 되면 바로 공시를 드리겠다, 공지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거 하는 행위 자체가. 근데 그거조차 안 하는 거면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돼요. 첫 번째, 신풍제약도 좀 얼떨떨한 거야. 다 지금 벙찐 거야. 얼음이야, 얼음. 두 번째는 이것도 긁어 부스럼인데 또 괜히 말해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니야? 두 개 다 두 개 다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얼음?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CEO 얼고 있다? 그럼 밑에 직원들이 뭐 그 대표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물며 주주들은,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많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나서란, 제가 뭐 선동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요구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너네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냐. 남하고 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 그거라도 내 알 권리를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라 라고 나라면 저라면 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허브경제TV 회원이야. 야, 너네 홈페이지 도메인이 만료됐다는데 너네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는 회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리는 있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역삼동 가가지고 뭐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중하게 이건 요청할 만한 이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가 빠졌네 뭐 하는 건 아무도 손 쓸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은. 이때도 똑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풍제 주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누군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에 대한 요청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물론 진짜 막말로 제가 홍길동인 제가 신풍제약 주주의 뭐 몇 프로 이상의 대표로서의 선출이 돼요. 선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제 대표로 한마디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달라. 왜 연장이 됐고,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연장을 한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말을 해주고, 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사에서 야, 투자는 너가 한 거지 내가 너 보고 투자하라고 했냐?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임상 이슈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다. 하지만 임상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손 넣고 당황해가지고 손 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오늘 좀 주주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마땅히 지금 위로라는 게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옛날에 했던 말이 또 떠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좋다 그것만 믿고 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제 유튜브가 아니고 저희 허브경제TV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주식 투자는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조언을 들어도 투자는 본인의 몫이다. 증권사가도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신풍제약 얘기 아니라서 뭐,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브릭스 펀드라고 해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이런데, 홍콩 이런데 투자 펀드가 붐이었어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펀드 수익률? 한번, 주변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펀드 투자하고 뭐 하는 거에 그 동의합니다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그거예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래서 증권사 추천대로 종목을 사거나 증권사에서 내 운용 자금을 굴렸는데 손실이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계약서에는요, 투자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몰라. 주식을 잘 몰라. 근데 누가 좋다고 해서 투자를 했어. 그럼 모르니까 투자를 믿고 투자하고 끝. 이게 아니라, 본인이 투자한 그건 알아야 돼. 왜 이 종목을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 근데 마냥 좋다고 한다고 해서 마냥 내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누구를 가르칠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신풍제약 이 영상, 저희 유튜브 채널이 뭐든 다 그렇지만 저희 올라가는 영상이 저희가 뭐 갑의 위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분석이 1차적으로 그 분석의 영역에 넘어간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이거를 의견이나 혹은 뭐 정보를 습득해서 필터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는 거지. 유튜브 막말로 얼굴 내밀고 한다고. 저희도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그거에 얼굴 다 내밀고 해도 저희한테 이렇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풍제약 공부하신 분들 혹은 뭐 좋다고 해서 투자하신 분들도 다 똑같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더 공부하시는 게 좋고,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외적으로 내가 지금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정보나 요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분석에 부합하면 취하고, 이거는 내 생각이 맞는데, 혹은 이건 너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라는 걸, 이걸 어느 정도 이걸 그렇게 약간 좀 주관적인 그게 있어야지 좋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신풍제약을 피라맥스를 믿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그냥 한마디면 돼요. 신풍제약을 믿었는데 주가는 그렇게 반영하지 않네요. 아쉽지만 더 보겠고,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식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걸로 배신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신풍제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진심을 알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신풍제약? 저야? 어차피 제 1차 대응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1차 대응이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구간이 이 구간이다, 여기까지 밀렸을 때 또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이후는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아시겠죠? 이게 너무 제가 주제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셨으면 좋겠고, 신풍제약 피라맥스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만, 지금 당장 오늘 12월 21일 기준으로는 지금 나에게 손실을 얻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실을 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칼같이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2만원에 갖고 있는 사람들, 4만원에 갖고 있는 사람, 제 주변에 많습니다. 실제로 2만원에 갖고 있거나 심지어 7천원, 8천원 이런 데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 내가 여기까지 보고 왔는데 하시겠죠. 실제로 그러시고. 근데 내가 여기서 따라 들어갔다? 혹은 이런 데서 따라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제가 여기 넘어갈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 지금 매수 구간이 아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도 밑에서 갖고 오신 분들이야 뭐 별 타격 없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벌어진 일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못 파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믿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의 요지는 첫 번째, 제 주제넘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나 주간이 있어야 된다. 주간이 있어야 되는데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고집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거는 회사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진짜 저는 이거 무책임한 거라고 보거든요.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건 회사에서 대응하고 충분히 말할 시간도 전 충분했다고 봐요. 근데 말을 안 한다? 이건 질타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이 회사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일단 뭐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봐야 돼요. 내일 어차피 시간에 1% 올랐는데 뭐 의미 없고, 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제가 이거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여기다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시겠죠? 여기 의미 부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풍제약에서는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게 전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왜냐면 이 거래 수급 자체가 수량이 터지는 거래 대금에 비해서 너무 미비해요. 이거 계속 저번에도 영상에 댓글 많이 달렸잖아요. 이거 외국인도 계속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뭐라 그랬죠? 난 모르고 나는 저게 의미부여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주관을 가지고, 저는 뭐 열심히 응원을 하겠지만 내일 보면서 또 올라가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빠지면 이거 또 신풍자 지도분들 이거 또 머리 싸매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거 하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가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뭐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저리 뭐 신풍제약 얘기는 없고 다른 얘기를 했지만 제 결론은 그겁니다. 회사가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응을 빨리 못했다. 그리고 주간이 있어야 된다. 주간은 고집이면 안 된다. 유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 주주분들, 저도 오늘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발표가 나오는지 뭐 얘기가 나오는지 해서 내일은 좀 더 좀 좋은 얘기로, 기분 좋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뭐 홈페이지 홍보나 뭐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신풍제약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